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이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영국 런던 등 곳곳에서 기념식이 거행됐고 호주에서는 한국전 참전비가 새로 제작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비롯해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 한국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재단 이사장인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피로 맺은 미한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It's not a forgotten war. It ought to be a remembered victory. Because when we think about the outcome in the Republic of Korea, we see a verdant country, a democratic country, a global economy, a technological giant. South Koreans whose people and culture are wonderful, and those people who remember the sacrifices of all those who fought and those who died to preserve freedom and democracy. 한국전쟁 참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영국에서도 한국전쟁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킹엄궁과 영국 정부 청사 인근 호스가즈 퍼레이드에서 열린 영국 왕립군단의 국가 추모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 등 천여 명이 초대됐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에나벨 골디 영국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전쟁에서 전사자들은 바로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며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서호주주 주도 퍼스의 킹스파크에서는 한국전 기념비가 공개됐습니다. 무게 10톤의 이 석재 조형물은 경기도 가평군이 기증해 운송됐습니다. 1951년 중공군 대공세 당시 호주군은 연합군과 함께 가평에서 중공군 2개 사단의 침공을 막아냈고 이후 호주와 가평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호주 주정부는 호주인 수천 명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며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했던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전쟁에서 피 흘린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국 군산의 주한미군군 제8전투비행단 공보실은 27일 발표한 기념 성명에서 미한동맹은 피와 희생, 용기로 만들어졌다면서 70년 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유산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및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과 자유, 법치 수호라는 공동의 약속에 따라 미한 양국은 포괄적인 글로벌 협력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강력한 영내 관여를 심화하고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즉답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면서 대화 복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to be unwavering, as well as our willingness to engag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But Pyongyang has continuously not been interested in diplomatic engagements back.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가 보여온 무책임한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Russia's support for these unlawful weapons programs by blocking additional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by participating in events in Pyongyang celebrating these weapons, by failing to crack down on DPRK sanctioned invasion activities. All of this just highlights how detrimental it has become to preserv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중국에 대해선 북한에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와 러시아 언론 등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즉 정전협정 기념일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뒤 함께 무기 관련 전시회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무책임한 북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Look, the DPRK's support for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ether through public statements, whether through arms transfers we've previously discussed, all of this clearly illustrates its destabilizing and irresponsible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측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각종 군사무기를 소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즉답 대신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으며 우리는 항상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공동 대응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6일 미국 동서센터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주최한 대담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레이크 차관보는 이어 지난해 2월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안겨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베라 의원은 2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온라인 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 등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한국 측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이후 한국 기업들은 옳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최근 30일간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 서부의 남포와 대안, 송림의 석탄 항구에서 길이 100m가 넘는 14척의 선박이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동부의 청진항에서는 175m 길이 선박 등 4척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적재함 속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를 싣고 있었고 바로 앞 부두에도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2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선박이 석탄을 적재해 다른 나라로 운송을 했다면 모두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닝보 저우산 등 중국 해상으로 이동해 불법으로 석탄을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최첨단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이것은 호주의 국가 방위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 VOA의 관련 질문에 한국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미래형 궤도 장갑차인 레드백 도입과 관련해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육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호주 국방 전략 검토에서 육군의 연안 이동 작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 육군은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총 129대의 신형 장갑차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는 호주 질롱 지역에서 생산될 것이고 자주국방 제조 능력 개발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약 50억에서 70억 호주 달러 규모로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역량 확보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레드백이 병력 보호와 기동력, 화력 등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